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고양 손호는 직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손익붐 상대로 75-5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78에서 79 패배를 기록했다. 11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카바와 교체가 확정된 앨런 윌리엄스가 고별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속에 인사이드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으며 이정현이 승부처에 함께 힘을 냈던 경기. 지난 시즌 득점과 리딩을 모두 홀로 책임져야 했던 에이스 이정현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돌격대장 이재도의 영입 효과도 나타난 상황. 또한 팀을 위한 꾸준히 일을 해냈던 정희재와 최승욱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현대모비스 상대로 79에서 8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6에서 90 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2연패에 빠졌으며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상대의 거센 수비와 빠른 공격을 막지 못했고 마커스 데릭슨, 빈센트 에드워즈가 침묵한 경기. 저스틴 구탕, 이정현, 최성모로 이어지는 백코트 3인방이 힘을 냈지만 이원석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했고 차민석의 휴식 구간에 포워드 자원 중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 코멘트 고양 손호가 새롭게 영입한 카바 선수는 중국 리그 장수 드래곤즈에서 49경기에 출전해 평균 16.3점, 13.1리바운드, 1.6스틸, 1.4블록의 성적을 기록한 208cm의 수비형 빅맨 자원이다. 이원석이 돌아오는 삼성이지만 마커스 데릭슨, 빈센트 에드워즈가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양 손호 이정현이 백코트 싸움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다. 추천 배팅, 고양, 손호 승, 155.5 오버.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57에서 7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고양 손호 상대로 79, 78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의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골 및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1옵션이 되는 캐디라렌과 정효근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침묵한 경기. 백코트 싸움에서 부족함을 보였고 클러치 상황 집중력에서 밀렸으며 세컨 유닛의 에너지도 만족할 수 없었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4패 성적. 서울 SK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4에서 8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울산 현대모비스 상대로 89에서 90 패배를 기록했다. 9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3연패에 빠졌으며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명승부를 펼쳤지만 마지막에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고 상대의 2대2 공격에 대한 수비에 허점을 노출한 경기. 자밀 원희가 분전했지만 외곽 로테이션이나 상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수비가 미흡했고 활동량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 또한 상대전 12연승이 중단된 패배였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3패 성적. 코멘트 다음날 홈에서 창원 LG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안양 정관장이다. 외국인 선수 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서울 SK가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전광장의 양궁 농구를 응징할 수 있는 속공 능력을 보유한 서울 SK가 된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 158.5 언더. 원주 DB는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74-5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72-66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의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치나노 오누아쿠가 장염 증상을 보이면서 결장했지만 로버트 카터, 강상재가 골밑을 사수했고 서민수의 3점슛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나온 경기. 이선 알바노가 내외곽을 넘나들며 상대 수비를 붕괴시켰고 공세적 기동 방어는 통해서 상대 추격을 따돌렸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6승 4패 성적. 모비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1, 7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90, 89 승리를 기록했다. 안양 정관장 상대로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3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케이지 프름과 숄롱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마지막 뒷심 대결에서 우위를 기록한 경기. 서명진, 이우석이 백코트를 점령했으며 함지호는 경기 흐름을 읽는 영리한 수비를 펼쳤고 장재석은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9승 1패 성적. 코멘트 다음날 홈에서 수원 KT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원주 DB가 된다. 또한 원주 DB는 치나노 오누아쿠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추천 배팅 울산 현대 모비스 승 162.5 오버.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블로킹 4에서 9, 서브 5에서 6, 범실 13-12의 결과 리시브가 불안했고 첫 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오픈 공격이 많았던 탓에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던 경기. 알리가 분전했지만 두산 니콜리치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범실성 플레이도 고비 때마다 나왔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승 4패 성적.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중립구장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다. 우리카드 상대로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6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블로킹 19, 서브 8-5, 범실 19에서 32의 결과 상대 블로킹 위에서 타점을 잡은 레오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고 국가대표팀 에이스 허수봉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 심펑의 지원 사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서브 에이스 5개를 기록한 황승빈 세터의 토스도 안정감이 있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7승 무패 성적. 코멘트 원정에서 패배가 없으며 6연승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현대캐피탈은 승부처의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갔으며 수비에 성공한 이후 반격에 의한 득점도 많이 나왔다. 추천 배팅 현대캐피탈 승 184.5 오버. 정관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다. 5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8에서 13, 서브 1에서 5, 범실 24, 19의 결과 메가와 부키리치의 쌍포가 동시에 터졌던 경기. 목적타 서브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 있었으며 염혜선 세터의 토스볼 끝도 살아있었던 상황. 또한 랠리 이후 마침표를 찍는 능력에서 앞섰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3승 4패 성적. GS 칼텍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11연패 흐름 속에 블로킹 5에서 14, 서브 2에서 6, 범실 20, 16의 결과 팀의 에이스가 되는 지젤 실바가 분전했지만 지젤 실바가 후위로 빠졌을 때 와일러의 공백으로 전위에서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졌던 경기. 낮은 사이드 블로킹의 높이가 문제가 되면서 블로킹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김주양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권민지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지원 세터의 안정감이 부족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연패 흐름 속에 1승 7패 성적.
코멘트 바냐 부키리치, 메가, 표승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가동하고 있는 정관장이 화력 대결에서 우위에 있다. 또한 흥국생명의 무패 행진에 제동을 걸게 되면서 선수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는 타이밍. 추천 배팅 정관장 승 166.5 언더.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로저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노팅엄전에서는 상대 역습에 고전하며 연속 실점으로 패배했다. 틸레망스의 전진 패스와 맥킨의 킥은 강점이지만 램지 베일리의 결장으로 캐시가 우측 윙에 기용되는 상황이다. 공격 전개는 왼쪽에 치우쳐 있고 와킨스의 침투 지원은 부족하다. 수비에서는 카를로스 토레스가 라인을 내리며 안정적인 변형 100세 시스템으로 실점 방어에 집중할 전망이다. 맨체스터 시티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더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하지만 최근 폼 저하로 포든, 균도안의 중원 운영이 부진하며 도쿠의 드리블 의존도가 높다. 직전 메뉴전에서는 홀란드의 고립과 중원의 에너지 저하로 인해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어려웠다. 수비는 디아스의 복귀로 라인 컨트롤이 나아졌지만 그바르디올의 전진과 워커의 노쇠화로 배후 공간이 취약하다. 코멘트 맨체스터 시티가 점유율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원과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가운데 아스톤 빌라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공격 효율이 낮은 상황에서 무승부와 언더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지공 전개를 중심으로 한다. 부상에서 복귀한 레벨링 온다브를 활용한 공격은 한층 강력해졌다. 밀로트의 드리블과 슈틸러의 전진 패스는 위협적이며 바그노만 미텔 슈타트의 오버래핑은 장 파올리의 측면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는 샤봇 로널트가 제공권과 빠른 발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직전 경기에서도 11차례의 리커버리를 기록했다. 상대의 단순한 속공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장 파올리는 4-2-3-1 포메이션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한다. 아폴라얀 시나니를 중심으로 한 공격은 전진 패스 자원의 부족으로 단조롭다. 직전 브레멘전에서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 터치가 5차례에 불과하며 에그슈타인이 고립된 모습이었다. 수비는 매치의 부재로 네메스 스미스 왈이 어색한 라인을 형성 중이다.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겠지만 호흡과 라인 컨트롤이 미흡해 안정감은 부족하다. 코멘트 슈투트가르트는 강력한 공격진과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장 파올리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많다. 슈투트가르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며 언더 배팅이 유효할 것이다. 추천 배팅 슈투트가르트 승 2.5 언더. 프랑크푸르트는 3에서 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지공 전개를 기반으로 한다. 우준 에키티케를 활용한 공격은 위협적이며 라르센의 전진 패스와 크나우프 브라운의 공격적인 윙백 기용으로 나쁘지 않은 공격 흐름을 보여준다. 마르무시는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마인츠의 수비를 상대로 득점을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주전 센터백 투타의 부재로 인해 크리스텐센 코우테아테로 구성된 103은 경험 부족으로 라인 컨트롤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볼 경합 성공률 27%에 그치는 등 수비 불안이 두드러졌다. 마인츠는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역습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성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하지만 주전 2선 레벨과 주포 브르카르트의 결장으로 홍현석 시에브의 어색한 조합이 나설 예정이다. 아미리의 전진 패스는 준수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떨어져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비는 코어 벨옌츠로 구성된 103이 안정적이다. 이들은 빠른 발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라인 컨트롤과 공중볼 경합의 강점을 보이며 바이엘은 뮌헨전에서도 12차례 볼 경합 성공으로 견고함을 입증했다. 코멘트 프랑크푸르트는 지공 전개에서 우위를 점하겠지만
마인츠의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인츠는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겠지만 공격 자원의 부재로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와 언더 배팅이 적합한 경기로 보인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호펜하임은 4-4-2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추구하지만 공격 전개는 단조롭다. 비숍과 크라마리치를 활용한 측면 플레이가 주를 이루며 모어스 테트 흘로 체계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차베스와 은소키가 104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배후 공간 관리는 안정적이며 슈타흐 사마세쿠의 활동량으로 견고한 두 줄 수비를 형성 중이다. 그러나 공격 전술의 창의성 부족은 멘헨글라트바흐의 수비를 공략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멘헨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으로 하크 플레아 오노랏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이들의 드리블과 크로스는 클라인드 인스트의 제공권과 결합해 높은 득점력을 발휘하며 크로스 정확도는 리그 2위를 기록 중이다. 엘베디 이타쿠라 조합은 견고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며 바이글의 복귀로 중원의 안정성도 강화되었다. 호펜하임의 단조로운 역습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코멘트 멘헨글라트바흐는 확실한 득점 루트와 견고한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호펜하임은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공격 전개의 한계로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멘헨글라트바흐 승과 오버배팅을 추천하며 멘헨글라트바흐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추천 배팅 멘헨글라트바흐 승 2.5 오버. 브레멘은 3에서 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슈미트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친다. 바이저와 퀸의 크로스, 두크쉬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 특징이다. 최근 장 파울리전에서 역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지만 우니온 베를린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대량 득점이 어려울 전망이다. 스타크 프리들 융의 103은 제공권과 스피드를 겸비하며 안정적이고 삼선 자원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상대 속공 전개에 잘 대응하고 있다. 우니온 베를린은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홀러바흐 베네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한다. 하지만 핵심 공격 자원 정우영의 부재로 스카르케가 고립되며 공격 전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움전에서도 답답한 공격 흐름을 보였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활동량이 부족했다. 레이테 쿠어필드 두키의 103은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이며 삼선의 캐디라 샤퍼의 수비 가담으로 브레멘의 단순한 크로스를 방어할 여력이 있다. 코멘트 브레멘과 우니온 베를린 모두 단조로운 속공 전개를 펼치며 수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브레멘은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니온 베를린 역시 탄탄한 수비로 브레멘의 단순한 공격을 차단할 것이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하며 대량 득점 없는 팽팽한 경기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입스위치는 4-2-3-1 포메이션에서 번스 채플린 허친슨을 활용한 속공 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후반 막판 집중력을 발휘했지만 세밀함이 부족한 공격 전개가 한계다. 주포 델랍과 베거 퍼스트의 결장으로 대체 자원 알하마디가 출전할 예정이지만 경험 부족으로 뉴캐슬의 수비를 공략하기 어렵다. 그나마 오세이 버지스의 수비 라인이 제공권을 활용해 견고함을 유지하며 대량 실점을 막고 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에서 고든 머피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조엘링톤과 기마 랑이스의 중원 장악력과 이삭의 뛰어난 침투 능력으로 공격 전개의 유기성을 유지한다. 브렌트포드와의 컵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화력을 입증했지만 번세어의 수비 라인은 체력 문제로 후반 막판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최근 실점의 60%가 후반 막판에 발생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코멘트 뉴캐슬이 경기를 주도하며 입스위치의 밀집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입스위치의 공격력 부재로 인해 뉴캐슬의 실점 위험은 크지 않으나 후반 막판 집중력 부족은 여전히 약점으로 남는다. 뉴캐슬 승, 오버가 추천되며 뉴캐슬의 한 골차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뉴캐슬 승 2.5 오버.
웨스트햄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보엔 파케타 쿠두스를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본머스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필크루크가 부상에서 복귀해 안토니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다. 수비 라인은 마브로 파노스 킬먼의 안정적인 조합과 알바레즈 수책의 수비 가담으로 대량 실점을 방지하는 모습이다. 브라이트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미토마 류터 민테를 활용한 지공 전개를 펼친다. 최근 팰리스전에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나 발레바 아야리의 빌드업과 페드로의 침투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뛰어나다. 그러나 벨트만의 결장으로 램프티가 대체 출전하면서 덩크반 헤케가 배후 공간 관리에 실패하는 등 수비 불안이 두드러진다. 코멘트 웨스트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의 수비 불안은 웨스트햄의 공격진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난타전 끝에 웨스트햄이 한 골 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스트햄 승 오버가 추천된다. 추천 베팅 웨스트햄 승 3.5 오버. 셀타 비고는 최근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전방의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스파스는 과거와 같은 결정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모리바의 중원에서의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패스 정확도와 템포 조절이 부족하다. 스타펠트와 알론소의 300 체제는 공중볼의 강점을 보였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종종 허점을 드러냈다. 측면에서는 스반베리가 폭넓은 활동량을 보였으나 팀의 창의성 부족으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소시에다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와 중원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한다. 쿠보는 개인 돌파와 패스 능력으로 팀 공격의 핵심이며 오야 르사발은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중원의 주비멘디와 멘데스는 공수 전환과 템포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게르드는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측면 수비의 전환 속도가 느린 약점이 있다. 엘로스톤도의 부재는 아쉽지만 수벨 디아가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코멘트 소시에다드는 탄탄한 중원과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로 셀타 비고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셀타 비고는 홈에서 수비적인 접근을 택할 것이며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보겠지만 공격 효율성 부족으로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다. 소시에다드는 점유율과 공격의 날카로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추천 베팅 소시에다드 승 2.5 오버. 제노아는 4-3-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최근 경기에서 피나몬티의 고립된 플레이가 반복되며 공격 효율성이 낮다. 미레티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동료들의 움직임 부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바니와 바스케스는 경험을 앞세워 수비를 이끌지만 제공권과 속도에서 약점이 드러난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나폴리는 콘테 감독의 4-3-3 포메이션은 측면 공격 기반의 운영에 중점을 둔다. 루카쿠는 최전방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연계 플레이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다. 폴리타노는 날카로운 크로스와 슈팅으로 공격을 주도하지만 크바라츠엘리아의 부재로 창의성이 줄어들었다. 수비에서는 라흐마니가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부온조르노의 결장은 수비 조직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코멘트 제노아는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홈에서 세트피스를 활용해 한정적인 찬스를 노릴 것이다. 나폴리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에서 다소 약점을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공격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폴리도 전력 누수로 인해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접전이 예상된다. 추천 베팅 나폴리 승 2.5 언더. 팰리스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사르 에제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친다. 직전 아스날과의 컵 대회 경기에서 2에서 3으로 패배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마테타의 제공권과 측면 자원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단순한 역습 전개가 이어지는 중이다. 무뇨즈가 복귀하며 수비 라인은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찰로바 라크루와 게이의 조합이 대량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으로 외대구르 사카를 활용한 지공전개를 선호한다. 직전 팰리스전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공격의 유기성을 입증했으나 마르티넬리의 기복과 좌측 공격 루트의 한정성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수비는 살리바 가브리엘 조합이 체력을 회복해 안정감을 줄 것으로 보이며 파티가 중원에서 역습 차단에 기여할 것이다. 코멘트 아스날이 공수 밸런스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팰리스는 수비 안정성을 높이며 대응하겠지만 공격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득점 기회 창출이 어려울 것이다. 반면 아스날은 제한적인 공격 루트를 보완하며 팰리스의 역습에 대응,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아스날 승 2.5 언더. 레버쿠젠은 최근 5연승으로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빌드업으로 상대를 압도하며 그리말도와 프림퐁의 오버래핑은 공격의 핵심이다. 중원의 자카는 경기 조율과 공수 전환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비르츠는 창의적인 패스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한다. 주포 보니페이스의 복귀는 레버쿠젠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할 요소로 보인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포메이션으로 밀집 수비와 역습을 선호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안정성이 부족했다. 도안과 그리포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며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뮬러의 결장은 팀의 수비력에 치명적이며 대체 골키퍼 아투볼로의 경기력은 불안 요소다. 그레고 리치의 전방 존재감은 약해진 상황이며 전반적인 공격 전개가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레버쿠젠은 공격과 수비에서 전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홈 경기 이점과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프라이부르크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부상과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레버쿠젠의 빠른 전개에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 2.5 오버. 레체는 최근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크르스토비치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였으나 득점 기회 창출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라피아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상대 압박에 약점을 노출하며 경기 내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 수비에서는 바스키 로토가 중심을 잡았으나 도루구의 느린 수비 전환으로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였다. 라치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자카니는 측면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귀행두지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점유율과 빌드업을 지원한다. 카스테야 노스의 부재는 전방의 무게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카니와 이삭센이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는 로마뇰리와 힐라가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멘트 라치오는 중원과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레체는 수비적으로 나서며 반격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이지만 득점력 부족과 상대의 높은 점유율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라치오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추천 배팅 라치오 승 2.5 언더. 바르셀로나는 최근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레반도프스키의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중원과의 연결고리가 단조롭다. 페드리의 패스 능력과 하피냐의 측면 돌파는 날카롭지만 크로스의 완성도와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수비는 쿠바르시와 마르티네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 역습 시 간격 조율에 문제가 있다. 테어 슈테겐의 부재로 페냐가 나설 예정인데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최근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선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즈만은 창의적 플레이와 득점력으로 팀 공격의 중심이며 알바레스의 압박과 날카로운 슛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미드필드에서는 데 파울과 바리오스가 강력한 압박과 빌드업을 제공하며 수비에서는 히메네스와 랭글레가 안정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오블락의 노련함은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코멘트 바르셀로나는 홈에서의 점유율과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AT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 위협적이다. 테어 슈테겐의 부재는
바르셀로나 수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며 AT 마드리드의 상승세와 그리즈만의 창의성이 더 돋보일 가능성이 크다. 두 팀의 견고한 수비와 제한된 공격력이 저득점 경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베팅 바르셀로나 승 2.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